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의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5대 관광벨트 구축 등 정책 과제를 담은 이 계획은 단순한 청사진을 넘어 13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실행 계획을 담았습니다.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전략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푸드테크의 이 5대 핵심 산업에 ICT 융합 산업을 더한 산업을 말하는데 도내 18개 시군이 5개 산업별 클러스터에 편입되고 33년까지 관련 매출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 5+1 전략은 강원도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5+1 첨단 산업이 과연 강원도 전역의 미래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그리고 향후 지역 간 조화로운 성장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민선 8기 도정 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5+1 첨단 산업 전략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1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7대 산업이라고 해서 기후 테크까지 마지막 이렇게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푸드테크, 강원형 방위산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테크까지 7개 산업을 지금 역점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 그 꽃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금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라는 데서 우리 강원도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을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반도체 그 인력을 양성하는데 에트리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업이 총 9개에서 10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오늘부터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하고 수소가 각각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요. 미래차는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총 12개 사업에 2,40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푸드테크 말씀드린 방위산업 기후테크까지 해서 그 우리 지역 특화형 강원도에 아주 딱 맞는 특화형 사업으로 더 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1, 7대 산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네. 사실 그 부분을 방위 산업이랑 제가 기후 테크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거기까지 7대 산업 네. 전략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네. 예.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책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 앞전에 거로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종합계획에 실린 내용을 제가 요번에 주제로 삼았던 거거든요. 5+1 첨단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 예, 지금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을 그러면 종합계획을 또 1년 단위, 3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뒷면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를 이제 7대 산업 +1이라든지 그런 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여기 전략 산업이 정말 우리 강원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원주 같은데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인재 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된다면 정말 우리 강원도가 잘 사는 그런 도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정책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이 지금 성장 클러스터로 나누어 있는데 특히 강원권 K 반도체 클러스터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고 총 2,2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첨단 의료기기, 기능성 소재 중심의 바이오 특화 벨트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평창, 정선 6개 시군에 조성이 됩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원주, 횡성, 영월에 상용 전기차와 연관된 미래 모빌리티를 완성차에서 미래차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또 미래 에너지 클러스터는 동해 태백 삼척을 에너지 인프라 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소 선도 국가를 만들고 미래 수소 경제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제 최재석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소 클러스터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기후변화나 또는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종합계획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푸드테크는 푸드와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푸드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지역 구성이 특이합니다. 푸드테크 클러스터는 춘천을 비롯해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춘천을 비롯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8군데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지역들이 춘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에서 배제되었거나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푸드테크는 다른 미래 첨단 산업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미래 첨단 산업은 고밀도의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대규모 연구 인프라와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푸드테크는 대부분 1차 산업과 연계된 저밀도 기반 산업으로 전통식품, 농수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에 한정되어 있고 디지털 융합이나 로봇 기술 접목 이런 기술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도내에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전용 센터나 실증단지, 연구 클러스터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그 첨단 산업 지형이 강원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네. 예. 자, 그럼 저희 표에서 보시면은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춘천, 원주, 강릉은 반도체, 바이오, ICT 등 모든 전략 산업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완전히 저 대도시 집중 산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푸드테크 클러스터 지역은 춘천을 제외하고 저기 춘천 제외하고 저기 지금 강릉시가 돼 있는데 8군데 저기 빼고 저 홍천,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다음에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외하고 첨단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첨단 산업이 없는 지역을 이렇게 춘천을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산업 클러스터로 묶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묶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이 속초, 네. 속초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옆에서 하는 동네가 남의 떡이 다 커 보이고요. 네. 왜 우리는 없는데 다른 데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속초에 가면 얼마나 좋은 호텔 많습니까? 네. 춘천, 원주에 그런 호텔 없습니다. 다 저마다 조금씩 다 사정이 다른 거고요. 네. 지금 속초에 동속 고속철 한참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뚫리면 상전벽해로 바뀔 겁니다. 네. 지금 저는 예. 그 우리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네. 사실 관광은 또 별도의 우리 관광 5대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속초가 관광 주력 산업인데 그 주력 산업을 이렇게 다른 첨단 산업처럼 키우려면 거기에 지금 이런 다른 첨단 산업에 투자되는 연구 뭐 모든 이런 것만큼의 어떤 관광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관광은 일단 네. 5대 벨트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이쪽에다가 끌어오면 이제 사실상 속초는 첨단 산업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은 뭐 엄청나게 지금 속초에다 투자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이제 산업만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뭐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그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네. 해야 되겠고요. 네. 산업에서 왜 푸드테크 산업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예. 나중에 조금 정리를 네. 할 때 그게 왜 1차 산업이라서 그 기반이라서 벌써부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닌데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 논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춘천의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원에 ICT 데이터나 AI나 메타버스, 퀀텀, 그 양자 기술까지 모든 거를 지금 다 지금 갖고 있어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도 선정이 되었고 세포 배양이나 스마트 제조 등 10대 핵심 기술 보유 스타트업 선정 등 이제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7개 시군 내는 그 이런 그
뭡니까 관련 거점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또 스타트업 육성 등의 인프라가 거의 없고 시작도 못하고 또 푸드테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푸드테크는 형식상 5+1 첨단 산업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상이나 또는 예산상이나 또 인프라상으로 여전히 좀 비주류 산업으로 차별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드테크 자체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네, 단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연어로 시작해서 그 푸드테크라는 거를 그런 개념을 생각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연어에서 왔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연어 하나만 잘 키워도 예. 거의 반도체급으로 예. 이걸 키울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이게 연어 그러면 강릉, 양양 저도 우리 의원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거기만 편중이 돼야 되나? 그런데 또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곤충 산업이 또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떤 푸드테크의 개념에 같이 이제 넣을 수 있겠다. 그럼 또 다른 시군들은 해서 우리 속초가 명태 뭐 젓갈 이런 네. 거를 가지고 전부 연구를 해서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그런 거로 이제 범주화해서 이제 키워 나가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또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이제 고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7개 미래 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제 어떤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네. 사실 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를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다 왜 그걸 원주만 하냐. 바이오를 춘천에서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건 또 춘천에서만 하냐.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무슨 산업을 하면은 18개로 다 쪼개야 돼. 예. 그렇게 그래서 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니시겠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예. 하는 게 바로 선택과 집중에 관한 그렇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런 핵심 미래 사업을 7개를 정해서 그 하나를 해도 반도체 하면은 이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원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춘천에도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들어오고 이번에 강릉에도 그 핵심 세라믹 반도체 사업을 지금 따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춘천, 홍천이 이제 지정을 받았지만 평창이니 강릉, 천연군이니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저는 처음에 이 안배가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폐광 지역에도 이제 대체 산업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 메탄올이니 뭐니. 그 여건에 맞게 다 키워 나가는 거고요. 이 푸드테크 산업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커나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그 지역 특화형으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또 사실 클러스터는 그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이제 한 지역에 모여 있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가 또 밀접하게 모여 있는 그런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접근성이나 환경이 서로 다른 저쪽 춘천부터 철원, 화천, 뭐 양구, 인제 이렇게 해갖고 접경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고성, 속초 양양까지 온 그런 부분이 이 클러스터의 이제 지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도는 8개 시군 외에도 농수산 식품 관련 전통 산업들이 많아서 아마 강원 전체가 푸드테크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시도 또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포항, 구미, 의성 같은 데는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 미래산업 먹거리로 경쟁력이 있나 이런 데 의문을 갖는 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가 갖는 산업적 한계와 여건의 차이,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 정책적 차별로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좀 기술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이제 이런 투자 계획들이 좀 집약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속초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말 천혜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이런 산업 부문에서 약간 그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땅에서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고요. 잘 없고 네. 우리 이병선 시장님 늘 말씀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그 땅 자체가 넓지 않은데 속초시 면적의 60%가 전부 국립공원. 보전지역, 국립공원 국립공원으로 또 묶여 뭡니까 뭐 상수원 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 대포동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산업도 같이 네. 키워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도정 질문을 통해서 강원형 메가시티 그래서 양양, 속초, 고성 이렇게 묶으면 이런 클러스터 그리고 양양의 연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푸드테크 클러스터도 아주 집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 고성의 경우는 푸드테크 분야와 관련해서 수산물 가공 고도화 그리고 해양 바이오 식품 육성입니다. 근데 사실 속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젓갈이나 오징어 순대 같은 이런 전통 수산물을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고도화는 가능하지만 이 수산물 가공식품 고도화 요 단어만 놓고 볼 때는 이런 전통식품 같은 거를 고도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 좀 답변하겠습니다. 속초하면 떠오르는 젓갈, 뭐 오징어 순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식품 산업으로 또 아주 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 하면 첫 번째 내비 검색량을 찍는 속초 중앙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산업화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 속초의 대표적인 식품 중에 홍게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주요 성분인 키토산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이게 의약품, 뭐 화장품으로까지도 개발 상품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엄두가 안 나더라도 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좀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또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초 영동 지역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우리 첨단 산업을 그 함에 있어서 그 우리 속초 양양의 연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속초 또 고성 인제까지를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이렇게 좀 집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쪽에 철원 양구 또 인제 이쪽 화천 인제 거기까지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철원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국방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그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 다른 그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도로 오지 않을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사실 대전환의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업정책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 성장이 아니라 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없는 신산업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지역의 첨단 산업의 청사진은 해당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비전과 역량, 의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모든 시군이 함께 성장하여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지금 네. 시간 네, 예, 지사님 시간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시간이 모자라서. 간단하게. 예, 이제 우리가 뭐 관광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이제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관광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속초 관광도 지금처럼만 한다고 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속초 크루즈 네. 열심히 이거를 네. 좀 띄워보려고 예, 도민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2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1,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6대 1이 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2,000명까지 되면 이제 거의 10대 1을 넘어갈 이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도 이제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 관광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중심에 속초가 있도록 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 사실 속초가 그 크루즈 모항지도 아니고 1년에 4번이나 6번 이렇게 기항하는 들렸다 가는 기항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코스타 세레나호 타고 속초에서 체험하는 크루즈 체험단에 다녀왔는데 선장께서 속초항에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런 과제라 그럴까 투입될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크루즈를 이런 첨단 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산업으로 키우려면 많은 투자나 이런 또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겠고요. 네. 바다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그 하늘의 선물입니다. 예, 이런 그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관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교육감님께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이제 유보 통합에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시간에 썼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유보 통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는 만 8세 미만까지 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육아 기본수당 정책 같은 거 아주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정책도 하시면서 이런 육아와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 하고 유치원하고의 차이, 격차가 있어요. 유보 통합의 기본적인 이거는 한 30년 전부터의 정책 과제인데 그것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격차 중에 제일 그게 어린이 급간식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이 돼 있고 유치원은 따로 주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띄워 주십시오. 슬라이드 급간식비 현황 8 띄워 주셔요. 8. 예. 그 다음 그 전 거 띄워 주시죠.
조금 전에 그게 맞습니다. 급간식 비준 여기에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남도만 급간식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매년 2번 그 2회씩 열리는 그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감님과 같이 이 급간식비 문제를 포함한 유보통합 문제를 좀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광역 단체들 간에 우리 지사님이 시도지사 협의회에도 가실 텐데 이 유보통합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도 간단히 답변을 하면 네. 저것만 보면 마치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은 간식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저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육료 우리가 50만 원 월 54만 원까지 보내는 거기에 그 간식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그 근데 차이를 저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그 항목으로 단 예산이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뭐 좀 저희가 제가 유보통합 네. 연구에 용역이라도 해서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저희 의회에서도 좀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를 해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차이를 좀 없애주십사는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저 지사님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예, 교육감님. 마음껏 펼쳐라라는 슬로건 아래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오늘 유보통합과 고등학교 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사님께 질문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 그 예산에 25년 본 예산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뭐 이런 선도교육청이나 이런 사업 외에 그 외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네. 또 이번에 1차 추경이 16억 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이 현장의 소리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14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정말 예산만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선도교육청 슬라이드 9를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 선도교육청의 개요가 급간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같은 이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선 이행 과제로 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선도교육청의 그 목적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런 주제는 놔두고 사실 어떤 거였냐면 유아 언어 발달 지원, 네. 놀이 과정 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과제를 여기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장하고 너무 안 맞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급간식비 지원이란 이런 과제를 일부러 회피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아직 후속 기법이 되지 않아서 네.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누리과정 같은 경우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저기 보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에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 이게 유보통합 아닙니까? 벌써 이게 17년에 시행된 건데 이때 벌써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세부터 5세까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온 공문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저기 교육부에서 온 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저 공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셔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 저기 국장님은 저거 못 보셨다 그래갖고 제가 저 공문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근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네. 충분하게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명목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그 지사님과 또 교육감님이 올 하반기 그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거 좀 안건으로 좀 올리셔서 네. 조금 이렇게 편성 논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원미 의원님의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네, 도와 잘 협의해서 네, 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진로 변경 편입학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우리가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뭐 직업 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근데 좀 아이들이 경험도 없고 또 이런 제한된 정보에서 그 이제 학교 고등학교 계열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막상 학교에 가고 보니까 또는 수업이나 실습 때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를 알게 되거나 또 자신이 모르던 이렇게 흥미 또는 소질 이런 재능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을 달리해서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네. 우리 강원도만 불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고위 박람회를 춘천, 원주,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는 취지에는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강원도 내 27개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학교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외로도 진학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평준화 지역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원서를 쓸 때 적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보면 성적 순으로 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갔다가 인문계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예, 그럼 또 그런가 하면 예. 특성화고에서 인문계로도 갈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평준화 지역에서 옮기는 거는 그렇게 네. 옮기는 거는 뭐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인문계에 있다가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또 여기 강원도에 부모가 있어서 네. 이렇게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1학년 2학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원래 23년도에는 그 2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전까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그 24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저기 보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1학년 2학기 성적 산출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는 해당 지역에 동일 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네. 아주 굉장히 그래서 거의 이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 표현도 어디에 좀 있는 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고 기재돼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우리 저 동영상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법에 명시된 고등학교장의 전편입학 허가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교육 그 방향이 더 넓은 진로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라든지 또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네, 세밀하게 이거는- 검토해서 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대로 네. 잘 이렇게 조정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정말 아이들의 진로를 중학교 때 모든 뭐 적성 뭐 진로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결정됐다고 해서 네.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네.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제가 작년에도 이 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그 회의 때 좀 네.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네. 그 개정 협의회 때 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네. 일단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네. 했는데 25년의 지침이 똑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계열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도 그 고입 전형 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우리 7월 달에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네. 해서 의원님 말씀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저렇게 우리 고려한다고 하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죠. 7월 달에 꼭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유보 통합하고 진로 변경, 제가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유보 통합 연구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 교육청 행정이 불통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래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네. 인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6분, 아, 네. 춘천 도교청에 2분하고 춘천 1분, 원주 2분, 강릉 1분, 그리고 일반직 7급이 4분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으로 좀 상정해서 네. 좀 의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이 진로 편입학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 전략과 그리고 유보통합 그리고 고등학교 전편입학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 또 신경호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